자, 부등식 활용 562번.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4곡을, 그러니까 기본료가 2,000원이라는 거야. 4곡을 내려봤는데 2,000원. 만약에 4곡이 넘으면 한 곡 추가할 때마다 300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자, 4곡이 2,000원이면 한 곡당 500원이죠, 평균적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300원만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음악 한 곡을 내려봤는데 400원, 평균 4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소한 몇 곡을 내려받으면 되는지. 그러면 X곡을 내려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X곡을 내려받으면 4곡까지는 2,000원이니까 2,000원 플러스 4곡은 이미 여기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X곡에서 4곡을 빼야 되겠죠. 4곡은 이미 2,000원에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4곡을 뺀 나머지는요. 예를 들어서 20곡을 내려받았다. 그러면 4곡은 2,000원이고 20에서 4를 빼니까 16곡은 한 곡당 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몇 곡을 내려받으면 400원 이하가 되는가? 그러면 400원 이하니까 자, 이거를 한 곡당 400원 이하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균이죠. 한 곡당 400원 이하니까 여기다가 X를 나누면 400원 평균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복잡해 보이죠? 자, 평균 이건 토탈 금액인데 한 곡당 400원이니까 X곡을 내려박았으니까 평균은 X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0원이야. 자, 요 식은 X자로 해서 처음부터 그냥 식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총 금액으로 해서. 그러면 총 금액은 한 곡당 400원이고 물론 수학적인 계산으로 X자에서 400X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식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X자로 곱해서 400X도 되는 거지만 한 곡당 400원이니까 X곡이면 총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의미상으로 해도 돼. 자, 563번. 자, 집 근처의 문구점에서 한 권에 400원에 판매하는 공책 도매점에서는, 그러니까 동네에선 400원, 도매점에서는 330원. 그죠? 자, 도매가 훨씬 싸죠? 도매점에 다녀오려면 왕복 700원의 교통비가 든다고 한다. 몇 권 이상의 공책을 사야 도매점 가는 게 유리한가? 그러면 X권 살게요. 동네에서 살면 400X예요. 동네에서 살면. 근데 도매점을 갔다 오면 얼마? 330X예요. 한 권당 70원이 싸요. X권 산다고 했을 때. 그러나 우리는 교통비가 왕복 700원. 이거 무슨 조선시대 얘기야. 그죠? 자, 왕복 700원? 지금 교통비가 얼만데? 조선시대 얘기네. 어찌됐든 간에 왕복 700원의 교통비가 든다. 그러면 내가 몇 권 이상의 공책을 사야 도매점에 가는 게 유리한가? 그럼 볼게요. 얘가 도매예요. 얘가 도매예요. 얘가 뭐다? 얘가 소매예요. 그러면 도매점 가는 게 유리하냐? 그러면 동네에서 한 게 4,000원이 나왔는데 도매에서 5,000원이 나왔어. 유리한 거니? 유리한 거니? 아니죠. 동네에서 4,000원인데 도매에서는 3,700원이 나왔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어느 돈이 이 돈이 커야 유리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네, 이제 공책은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개념을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 자, 564번. 자, 원가. 자,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미쳐버리죠. 이걸 알아야 니네 장사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잘 들어. 원가는 뭐냐면요. 그 물건에 들어간 원래 가격의 본전입니다. 본전. 그죠? 원가는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본전이 뭔지 알죠? 본전. 들어간 비용, 들어간 거, 원가. 그 다음에 정가는 뭐냐면 사장님이 정한 가격. 자, 정가는 뭐라 했어? 사장님이 정한 가격. 내가 받고 싶은 가격, 사장님이. 5,000원짜리 원가가 들어간 물건을 7,000원에 팔겠다. 그럼 7,000원이 정가가 되는 거야. 사장님이. 김태숙 사장님이 정한 값. 이게 정가예요. 사장님이 정한 가, 정가. 자, 얘는 뭐냐면 원가에다가 뭘 붙인 거다. 원가에다 플러스 어떤 이익을 붙여서 내가 손님한테 받고 싶은 값. 즉, 니네 그 택에 붙은 값 알죠? 택에 24,000원. 이렇게 택에 붙은 값이야. 그 다음에 판매가는 뭐냐면 하나도 안 깎아줘. 그러면 정가가 판매가겠죠. 정가가 판매가겠죠. 근데 자, 정가를
5,000원짜리 물건을 본전이 5,000원짜리 물건을 이익을 2,000원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얼마? 7,000원에 팔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세일을 때립니다. 몇 프로 세일? 자, 20% 세일이면 8, 7이 56, 20% 세일. 보통 20% 하니까 이 판매가는 손님한테 어떻게 한다? 세일하나. 택에는 7,000원에 붙여줘. 20% 세일. 그 실제로 손님한테 받은 돈은 7,000원에서 100분에 80만 받은 거야. 20% 세일했으니까. 그래서 5,600원이에요. 이게 바로 판매가예요. 세일을 안 하면 정가가 판매가가 되는 거고, 세일을 해서 손님한테 내가 받은 돈, 내 손에 들어온 돈, 그러면 5,600원이에요. 근데 왜 세일을 할까? 왜 판매가를 낮출까요? 정가에서. 택에 붙은 거 왜 싸게 해줄까요? 안 팔려서 하루에 하나만 팔면 2,000원밖에 안 남지만 5,600원이면 600원 남지만 하루에 만약에 세일을 해서 사람들 싸다고 사가서 100개를 팔어. 그럼 훨씬 돈이 많이 남잖아. 하루에 7,000원 팔 때는 10개밖에 못 팔어. 그러면 2,000원씩 2만 원밖에 못 팔지만. 자, 100개를 팔어. 세일해서. 그러면 600원씩 남지만 100개를 파니까 6만 원을 벌잖아. 그래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많이 팔려고. 세일 될 때 바글바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익은 뭐냐면, 이익은 내가 손님한테 받은 판매가에서 세일을 안 하면 이 판매가가 정가가 되는 거죠. 손님한테 받은 뭐에서?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입니다. 자, 이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기본적인 뭐다? 이 기본적인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인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요인은. 자, 단어 뜻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볼게요. 원가에 이하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 그럼 이 사람의 정가는 어떻게 되니? 원가에 이하니까. 자, 원가를 X1으로 놓을게요. 그럼 정가는 어떻게 되니? 자, 원가는 X1, 정가는 X에다 이하를 2를 붙여서 그러면 자, 1 플러스 0.2죠. 즉 X 곱하기 1.2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가야. 근데 자, 너무 안 팔려서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 정가에 1,0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 이게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x에서 1,000원을 뺀 게 바로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판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자, 구했어. 원가가 x, 정가는 1.2x. 그죠? 1.2x. 판매가는 1.2에서 실제로 정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익은. 자, 근데 부등식인가? 10% 이상인가? 원가에 10% 이상의 이익을 붙이는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부등식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님한테 받은 돈은 뭐죠? 1.2x죠. 마이너스 1,000원이죠. 이게 손님한테 받은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판매가니까 손님 받는 돈. 마이너스 원가를 빼셔야죠. 그죠? 그러면 뭐다? 이익이 얼마? 이게 이익이죠. 이꼴 이익인데 이익은 뭐? 이익은 원가의 10% 이상. 원가의 10% 이상 100분의 10이죠. 이상이니까 쉽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익이잖아. 원가의 10%니까. 원가의 1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가의 10% 이상. 그래서 요거는 1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이거는 판매가 빼기 원가인데 요거 살짝 부등식으로 활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이거일 때 다음 x의 값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삼각형 했을 때 뭐죠? 아무리 긴 변이라도 그러면 x 플러스 4가 길죠. 아무리 작은 변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뭉친 건 긴 변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 그랬어. 너희들한테 1cm, 2cm, 5cm가 되는 삼각형을 그려와라. 내일까지.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한다? 선생님한테 뻑큐를 날리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한테 뻑큐를. 자, 진짜 날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그죠? 아니면 이제 예의 바르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30살이 되더니 바뀌셨네요. 치매 걸리셨어요? 1cm, 2cm 아무리
작은 변에도 이거가 얘가 더 커야 되는데 크지 않잖아요. 선생님 이건 숙지에 불과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리 뭐래도 큰 변이에도 작은 변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이쪽이 커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부등식 풉니다. x 플러스 2x 넘어와 2x 플러스 1 넘어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마3 x는 뒤집어 까고 3 x는 3cm보다 어떻게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3cm 커야 되니까. 그 다음 자 사다리꼴의 윗뼈는 8cm 아랫뼈는 x.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윗뼈는 8cm 아랫뼈는 x. 그죠? 높이가 6cm 그랬을 때 넓이가 60 미만이 될 때 사다리꼴 넓이 시작.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알겠어? 높이 곱하기 2분의 1 60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만이니까 는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 갈게요. A 지점에서 16km 떨어진 B 지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일단 그려볼게요. 자 활용을 푸는 요령이 있다 그래서 A에서 B 지점까지 자 16km 떨어진 B 지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9km로 달리다가 그죠? 시속 9km로 달리다가 그죠?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3km를 걷다. 그럼 여기까지 띠띠 빵빵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시속 9km. 연락 빠르죠? 자전거가 고장나서 이제 걸어가니까 시속 3km로 느려진 거예요. 이렇게 걸었다. 근데 B 지점까지 2시간 40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때 3km 걸은 거리의 최대 거리 묻는 걸 X 묻는 걸 X 이렇게 X 거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해결이 되죠. 얘는 뭘까요? 전체가 이게 X 킬로미터가 전체가 16이야. 그럼 16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죠? 요 거리는 요게 되는 거고. 그죠? 요게 되는 거고. 나머지 거리는 요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시간은 자, 이 사람은 결론은 시간으로 승부 봐야 돼. 왜? 어떻게 했어? 2시간 40분 이내니까. 다 시속인데 얘는 2시간 40분이니까 얘를 분으로 가지면 2와 60분의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2와 60분의 40. 자, 그럼 갈게요. 자, 2와 60분의 40. 오케이. 그럼 갈게요. 뭐야?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자전거 고장, 갈 때가 아니에요. 자전거 탄 거는 속력분의 거리. 걸은 시간은 3분의 x. 그래서 2시간 40분 이내 더 빨리 돌아와도 되는 거죠. 니네들이 엄마가 야, 너 3시간만 게임해. 그런데 엄마가 3시간 게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2시간 게임하면 의도 터집니까? 의도 터져요? 아니죠. 3시간보다 작으면 돼요. 3시간 게임에 딱 3시간 했어. 혼나지 않죠? 엄마가 3시간 하랬네. 3시간 이내에 하랬잖아. 엄마가 3시간 이내만 해라. 너 오늘 3시간 이내만 해라. 그럼 2시간 하면 혼나요? 안 혼나죠? 3시간보다 작으면 돼요. 그러면 3시간 이내에 하라 했다. 딱 3시간 했어요. 지독한 새끼죠. 딱 시간 채운 새끼. 이렇게. 그래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볼게요. 8% 소금을 2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켜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면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하는가 이랬어요. 그럼 선생님 볼게. 지금 8%의 소금을 200g 있어.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거 수업 들은 애는 아는데 수업 안 되면 몰라요. 성형전, 성형후. 그죠? 성형전이에요. 성형전은 8%에 200g 있어. 성형할 거야. 어떻게 성형을 하냐면 나는 좀 짜게 성형할 거야. 저 맛이 짜게.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의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냐. 그러면 성형후야. 원래 여기서 하는 건데 성형후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물을 증발시키니까 물이 좀 줄고요. 10%인데요. 몇 그램, 최소 몇 그램? Xg이라. 그러면 성형후는 200에서 내가 물을 빼낸 거잖아. 이렇게. 성형이 끝났죠. 알겠어? 자, 몇 그램 이상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면. 근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다.
이게 성형 전에 나는 8%에 200g인데 여기서 물만 성형후 주사위를 빼내세요. 물만 싹싹싹 물 빼내서 10%로 어떻게 한다? 성형을 하려고 그래. 8%에서 10% 성형을 하려고 그래. 그럼 몇 g의 물을 여기서 물만 빼내면 되냐 이거야. 근데 성형 전에 소금의 양하고 성형 후에 소금의 양은 똑같죠. 하지만 왜요? 물을 빼내고 물을 빼서 성형한 거잖아. 이렇게. 그런데 소금의 양은 같잖아. 근데 같다. 이건 1차 방정식이고 이상이니까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부등식을 잘 이해를 못해. 선생님이 1차 방정식을 응용해서 1차 방정식과 비교해서 하는 거야. 몇 프로에 10% 소금밀이 되냐 이사 되냐. 그러면 소금은 이 사람은 소금을 빼낸 게 아니야. 성형을 어떻게 성형했다? 그냥 소금은 그대로 냅두고 왜 어떻게 짜게 성형했어? 여기 순수 물만 빼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죠? 1차 방정식 풀 때 이 소금이 세모면 여기도 똑같이 세모에 소금이. 그렇지만 왜 짜졌어? 물을 성형 주사기를 물을 쫙쫙 빼냈어. 그냥 소금의 양은 똑같다 이거야. 근데 이게 10% 이상이니까 이렇게만 벌리면 돼요. 1차 방정식하고 비교하세요. 부등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200이고요. 10% 이상이니까 1차 방정식을 생각한 다음에 부등식만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커가 2개 있는 거예요. 이게 2개. 자, 5%의 설탕물과 5%의 설탕물 400g 있고요. 10%의 설탕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8%의 설탕물이 많아졌겠죠. 이렇게. 이거 성형 전. 합쳐서 성형. 그럼 얘는 뭐야? 당연히 400 플러스 X가 되겠죠. 1차 방정식 는이고. 자, 근데 8%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이해됐어? 8%? 어머, 이거 잘못했다, 선생님. 8%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 8% 이상이니까. 미쳤나봐, 선생님, 진짜. 8% 이상. 8%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10% 이상이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미안해. 쏘리. 지금 아침에서 배고파서 지금 이거 하고 먹을 생각해갖고 지금 선생님 딴 생각하고.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미안해. 빨리 생각 바꿔. 10% 이상이니까, 10% 이상이니까 얘가 커져야 되고, 얘도 8% 이상이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죠. 오케이? 8% 이상이니까. 8% 이상, 얘가 8% 이상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식은, 시작. 농도 곱하기 소금물 플러스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 곱하기 가로 열고 400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푸는 연습해야 되겠어. 수능은 100% 객관식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서술형이 있고 고등학교도 내신엔 서술형이지만 100% 객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식을 열심히 세웠어도 이거를 얍삭하게 다 뺏겨갖고 식만 세웠다. 그러면 걔는 이 다음에 이거 푸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죠? 자, 선생님하고 인연을 너희들이 맺었으니까 다 좋은 데 가서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은 너희한테 은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믿고 따라와 줘야 돼요. 자, 선생님 말 믿으세요. 이런 거 식만 세우고 됐어 그냥 넘어간 애는 일단 인강 들을 때 식을 세우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너희가 다 풀어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채점을 하시고 계산 틀린 거 죽으라 계산해야 돼요. 저 시간 부족해서 못 풉니다. 이거 푸는 거 훈련이에요. 훈련이야. 반드시 선생님이 알려줘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100% 객관식인 거 알았어요. 식 세웠는데 답 내는데 미숙해서 답이 틀리면 그 시간 걸리면 자, 이거는 어떤다? 절대 대학을 못 갑니다. 얼른 이거 끝나고 나서 빨리 너희가 자, 이거 끝나고 다음 거 듣기 전에 다다다다 계산해서 답을 너희가 빨간 펜으로 답을 딱딱 써보세요. 제발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세요. 풀어보라고 난 분명히 공부의 방법을 알아줬습니다. 그런데 10문제 푸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걔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절대로 못 봅니다. 시험은 25문제를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점검하고 답지 옮기고 서술형 답 옮깁니다. 2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되면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계산이 날아가야 되죠.
자, 나는 이 얘기 해줬는데 이 얘기 못 들은 애들은 영상 안 들은 거예요. 수업 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15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 시속 4km를 걷고 상점에서 물건 샀는데 15분 걸린다. 여기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자, 너희가 보지만 이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문제가 유형을 아무리 바꿔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활용도 아무것도 아니한 거야. 이거 뻔하죠. 그죠? 자, 우리가 갈 때 걸린 시간, 상점까지 갈 때 걸린 시간. 자, 몇 킬로 이내? X 킬로미터 이내 갈 때 걸린 시간 4분의 X예요. 알겠죠? 물건 사는데 15분이니까 60분의 15분이에요. 돌아올 때 또 돌아와야 되죠. 4분의 X예요. 근데 1시간 15분, 60분 15 이내에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좀 적게 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내에 온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 다음 갈게요. 자, 어떤 대여점에서 책 한 권의 대여료가 이거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진. 처음에 기본 얼마 그냥 똑같은 거예요. 문제만 바뀌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대여하는데 5일을 읽을 수 있고 5일이 지나면 하루에 300원씩 연체료를 내야 한다. 대여하는 책의 정가가 9,000원일 때. 자, 정가가 9,000원인데 내가 오랫동안 이 책을 봐서 만약에 연체료까지 10,000원이 나왔어. 바보 새끼죠? 책을 사야죠. 왜 빌려 읽어요? 빌려 있는 돈이 9,000원보다 더 싸요. 한 번 읽고 버릴 건데, 한 번 읽고 안 볼 건데 너무 아깝잖아. 그럴 때 우리가 빌려보는 거예요. 자, 사는 데는 9,000원, 빌려 있는데 5,000원. 그러니까 5,000원, 예를 들면 5,000원 좀 빌려 읽는 게 낫죠. 한 번밖에 안 볼 책이라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책을 며칠 안에 반납해야 빌려보는 게 더 싸냐 이거야. 정가보다 더 적게 되려면. 책을 대여하는 비용이 책의 정가보다 적게 되려면 며칠 안에. 한마디로 뭐니? 빌려보는 게 더 싸냐. 이 바보처럼 오히려 사지 그랬어. 10,000원 낼 바에요. 그죠? 연체료까지. 자, X일 동안 빌려 읽었다. 자, 그러면 5일까지 800원이니까 800원 플러스 X일 중에 5일은 이미 800원에 계산이 됐어. 하루당 300원씩 연체료. 그러면 이게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책값은 9,000원. 그래서 예산이 빌려 읽는 게 더 유리한가 그랬어. 그럼 어느 돈이 커야죠? 이 돈이 더 커야 되겠죠. 빌려 읽는 게 유리한가 했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돈이 커야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A 회사, B 회사의 무선 인터넷 사용 요금표가 이거래. 자, A 회사는 기본 요금이 6,000원이 있어. 근데 시간당 요금은 500원이야. 기본 요금 6,000원이 싸죠. B 회사는 기본 요금 되게 세. 3,000원이야. 근데 시간당 요금이 없어. 시간당 요금이 없어. 한 달에 몇 시간 초과될 때요. 몇 시간 초과될 때 B 회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가. 오케이? 시간당 요금. 자, 이거 뭐냐면 자, A 회사를 이용하는 아이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시간밖에 이용 안 해. 그럼 500원 곱하기 10시간 하면 5,000원이죠. 기본 요금 6,000원이죠. 그럼 얘는 16,000원밖에 11,000원밖에 안 되죠. 그 A 회사가 유일하죠. 얘는 3만 원이니까. 한마디로 뭐니? 많이 쓸수록 B 회사가 유리하고 얼마 안 쓰는 사람은 A 회사 기본 요금을 내는 게 낫다 이거지. 시간당 요금을 내더라도. 이해되니? 자기 성향에 맞게 계산을 맞춰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회사가 유리하나 그랬어. 그러면 X시간 많이 좀 어느 정도 기본 써야 돼. X시간 쓴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 6,000원 플러스 500X입니다. 기본 요금 6,000원은 내가 얼마큼 썼나 한 시간당 500원씩 올라가니까. 근데 얘는 X시간 쓰든 1억 시간 쓰든 시간당 요금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3만 원이에요. B 회사가 유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회사? B 회사가 유리하냐 그랬어. 3만 원이 더 유리하냐.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훨씬 많이 나오면 유리한 거죠. B 회사가 유리한 거니까. 여기 이렇게 계산하더니 4만 원 나왔어. 에이씨 이번에 난 너무 많이 쓰네. 조금 쓰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난 이거 해야겠다. 많이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 요금을 높이는 게 낫죠. 그 다음. 자, 1인당 입장료가 5,000원이고 단체 입장 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은 미수관이 있다.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20명에서 30명 미만의 단체야. 알겠냐? 미만. 그러니까 25, 26 이럴 거야. 입장하려고 할 때 몇 명 이상이면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가.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현실은 20명에서 30명 미만의 인원이야. 이 인원이야. 근데 20명에서 30명 미만은 10%야. 그러니까 솔직한 건 여기야. 진짜. 근데 내가 표를 더 끊어서 버리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30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는데. 그럼 만약에 29명이다. 이 사이잖아? 그러면 30명 거 사서 한 장 버리는 게 낫죠? 왜냐 20% 할인받는 게 낫단 말이야. 근데 21명인데 이 사이에 21명인데 과연 9개 버리는 게 나을까? 21명 거 한 명인데 10%만 할인받는 게 낫지. 30명 거 질러갖고 20% 할인받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인데 이 짓을 하는 게 나을까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낫나. 그러면 모르니까 20에서 30명 이상이지만 X명값을 표를 구입하는 거. 얘는 무조건 30명 값을 질르는 거죠. 그럼 얘는 1인당 5,000원이야. X명값 질러. 그 대신 얘는 100분의 90만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요. 자, X명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5,000원인데 30명 값 질러. 그 대신 나는 100분의 80%만 내는 거. 20% 할인받으니까. 그죠? 얘를 하는 게 유리하나 그랬어. 자, 얘가 유리하나 그랬어. 자, 누가 유리하다? 얘가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건 뭐야? 얘가 유리하다는 건 얘가 돈이 더 적게 나오면 유리하는 거죠. 그래서 30명 거 질르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X를 구하시면 돼요. 자, 다 구해보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다.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남자 한 명은 그 일을 끝내는데 10일 걸려요. 여자 한 명은 12일 걸린다고 한다. 남녀를 합쳐서 11명이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한다면, 그죠? 남자가 일을 더 빨리 끝내는 어떤 똑같은 일인데 10일, 얘는 12일이 걸리니까. 그러면 남녀를 합쳐서 11명이 하루에 일을 끝내려면 도대체 남자가 최소 몇 명 필요한가 이거야. 알겠냐? 자, 그럼 선생님 볼게요. 이게 남자 한 명이 그 일을 하는데 10일이 걸린다. 그럼 선생님 여기 한번 잘 봐. 그러면 여기다 도화지 이거 보이죠? 우리가 이게 벽이에요. 똑같은 벽이에요. 얘도 뭐다? 얘도 벽이 있어요. 이랑 똑같은 사이즈야. 똑같은 벽. 이 벽 하나를 칠하는 거니까 전체 1의 양을 우리는 항상 뭐로 나누면 전체 1의 양을 1로 놔야 돼요. 전체 1의 양을 1로 놔야 돼. 이 벽 하나를 색칠하는 거야.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얘는 남자가 칠한다고 치고 얘는 여자가 칠한다고 하면 자, 생각해봐. 자, 우리가 항상 일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전체 1의 양을 1로 놔야 돼요. 예. 페인트 벽을 하나를 칠한다 생각하세요. 알겠어? 근데 남자는 남자는 전체 1의 양이 1이니까 남자 한 명이 11일 걸려.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전체 남자 한 명이 10일이 걸린다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거를 전체 벽 하나를 칠하는 이거를 10개로 쪼개서 그죠? 하루에 이만큼 칠한다는 거죠. 이해되니? 내가 벽 한 명은 이 넓은 벽을 칠하는 거야. 이걸 칠하는데 10일이 걸리니까 내가 축소해야지 벽이 되게 넓은 거겠죠. 그래서 전체 1랑 벽 한 면이니까 1을 놔. 항상 1로 놓고 얘는 하루에 이만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남자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항상 알아야 돼.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 10분의 1, 10분의 2 그죠? 한 명이 10일이 걸리니까 하루에는 전체 일 중에 10분의 1을 칠하겠죠. 그래야 10일 만에 19 빼서 1이 끝나잖아. 이해돼? 근데 여자 한 명은 12일 걸리니까 여자는 힘이 약해요. 선생님을 봐도 알다시피 힘이 약해. 연약하죠. 이렇게죠. 12개로 나눈 것 중에 더 조그만 거 칠하는 거야. 여자는 빨리빨리 이러면. 그래서 페인트 일이니까. 자, 여자가 잘할 수 있으니까 페인트는 아무래도 남자가 잘하겠죠. 자, 그래서 여자는 하루는 일의 양은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12일이 걸리니까 하루에 얼마큼 일할까? 12분의 1이 끝나죠. 그래서 곱하기 12 하면 전체 일의 양 1이 끝나는 거잖아. 하루에 12분의 1씩 하는 거야. 하루에 요만큼씩.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10일 만에 끝나잖아. 그럼 전체 일, 페인트 한 벽면 중에 12분의 1을 여자가 하루에 하는 일량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끝났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11명인데 남자가 최소니까 남자를 X명이라고 할게요. 남자를 X명. 남자를 X명. 그럼 여자는 11 마이너스 X. 대답 먼저 하시죠. 11 마이너스. 선생님 물어봤을 때는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죠. 그럼 일회양. 자, 그럼 볼게요. 남자가 끝내놓은 양. 남자가 끝내놓은 일. 남자는 하루에 남자는 하루에 한 사람당 10분의 1을 끝나는데 X명이 일했으니까 이만큼 끝냈겠죠. 남자 한 명당 하루에 이만큼 일을 끝내. 남자는. 근데 X명이 끝냈으니까 남자 한 명당 10분의 1인데 X명이 끝냈으니까 이만큼 일을 끝냈겠죠. 플러스. 그죠? 자, 여자는 하루에 이만큼의 일을 끝냈는데 여자 인원수가 11분의 X죠.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한다. 그죠?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한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요게 뭐니?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야. 그러면 하루에 끝내려고 해. 전체양. 자, 전체양. 그러면 일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일량이 1이죠.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하면 하루에 일을 끝나는데 24시간 만에 딱 끝내야 돼? 하루? 24시간 만에 딱 끝내야 돼? 아니죠. 그냥 하루보다 적게 걸려도 되잖아.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 이해가 안 돼. 그죠? 하루보다 적게 걸려도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좀 여유 있게 커피 마셔도 끝나고 나서 하잖아. 그래서 남자가 끝내놓은 일, 여자가 끝내놓은 일. 하루에 일을 끝내려고 한다. 하루에 끝나는 거 아빠가 하루에 일을 끝냈을 때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딱 24시간 끝내야 하루에 끝내는 일의 양이야. 그죠? 전체 일의 양을 몰아놨을 때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아도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거 푸시면 돼. 풀면 자, 풀어서 이렇게 답 알려줘도 안 알려준다. 여기까지. 요 문제 어렵습니다. 요 문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냐?